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방문 일정 중에 전주 MBC와 대담을 갖고 전북에 대해서 후보가 가진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하영 기자입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마 선언 이후에 두 번째로 전북을 찾으신 건데요. 네. 오늘 일정들을 보니까 거대 양당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들의 어떤 의미들을 좀 담으셨는지요? 제가 군산 의료원 하고요. 또 이제 상용차, 부품사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군산 의료원은 지난 3년간 이제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의료원들은 다 타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만 지금 약속한 것을 안 지켜서 저는 이제 노사 합의한 것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방역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은 상용차 국내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미래 수소 전기 상용차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고용 불안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보다도 부품사 노동자들은 이미 지금 실직의 위기에 다 내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상용차 고용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와도 실제 지금 실직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그 해고의 위기로 실직의 위기로 내몰리도록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드렸습니다. 예. 최근 몇 차례 대선과 비교를 해서도 정의당 혹은 삼지대의 그 존재감이 유독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판을 뒤덮고 있는 거는 미래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고 지금 그 거대 양당 후보와 그 가족의 도덕적인 또 사법적인 의혹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고 찍을 후보 없다. 가장 비호감 대선이 되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양당 후보가 아닌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양당 체제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이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선택을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정표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34년 양당 정책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과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미래를 빼앗겼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되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전환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한 녹색 공공 투자를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R&D 투자를 집중해서 그 지역 거점 대학을 살리고 청년들이 굳이 자퇴하고 서울로 오지 않아도 되게 그 거점 대학에서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 사회에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도 살리고 청년들의 미래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북에 많은 청년들이 또 머물러야 할 텐데요. 네. 전북과 관련한 정책 구상도 갖고 계시죠? 첫째로 지난 30년간 추진돼 왔던 매립 중심의 새만금 사업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 이제 미래도 지금 기획하기 어려운 상태고 갯벌도 지금 파괴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다 알면서 책임지지 않고 또 선거 때 되면은 새만금 공약 갖고 와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해 왔다고 봐요.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 전북도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또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았던 새만금 매립 사업 이 기조를 이제 끝내고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거점이 되고 그리고 생태를 복원해서 수산업도 살리고 생태 농업도 살리고 갯벌도 살려서 세계적인 생태 해양 관광지로 전망을 열어가겠다. 그 말씀 하나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그 녹색 공공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 4일제 공약을 했습니다. 주 4일제가 실시가 되면은 아마 전북이 주 4일제 시대의 일일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문화 리프트 프로젝트를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산, 익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전주, 남원 일대의 전통문화 그 유산을 두 축으로 해서 주 4일제를 대비한 그런 전북 관광 단지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제가 약속드린 게 농민 기본소득을 30만 원씩 드려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태농업을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노동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는 앞서 재검토 내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 또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는 새만금 공항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6개 공항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제주공항하고 인천공항, 이 두 군데가 나머지 비용을 다 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새만금 공항을 반대하면 전북도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 공항을 하면 전북도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저는 새만금 공항에 들어가는 그 재정 그 이상을 새만금의 생태 복원과 또 전북을 생태 문화 관광지로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게 더 투자 승수가 높고 전북 도민들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대결이 있는 대선 앞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